15군 세조 5년 3월 1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아차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니 왕세자가 어가를 수종하였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3월 17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야인 이진거 등 4인이 하직하니 명하여 음식을 먹이게 하였다. 이진거에게 전지하기를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가 사람들을 초모한다고 하여 지금 사자를 보내와서 물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이 뜻을 알고 임의대로 우리나라에 나오지 말라.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감히 마음대로 불러들이지 못한다 하고 공시, 포자, 자리, 종이, 유기, 홍사대, 도자, 채낭을 내려주고 나머지 사람에게도 모두 물건을 차등이 있게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3월 17일 기행 두 번째 기사. 행 첨지중추원사 강순 행 상호군 이석형을 보내어 명나라에 가서 사언하게 하였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성심이 지극히 넓어 항상 회유를 돈독히 하시고 황제의 은택을 널리 베푸시니 삼가 강력함이 더하여 몸을 어루만지면서 몸둘 바를 모르며 뼈에 깊이 새긴들 어찌 있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패봉을 지키고 있으나 다행히 빛나는 시운을 만나서 토공을 바치는 일을 오로지 삼가했을 뿐이지 아무런 턱걸만한 공효도 없음을 부끄럽게 여겼는데 황제께서 물건을 내리심이 거듭 이르러 광비의 연회를 극진히 받더니 은총과 영광이 이에 이름으로 받들어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대개 황제께서 도량이 넓어 거친 것을 포용하여 주시고 인해가 두터워 작은 것을 사랑하여 주시는 때를 삼가 만나서 드디어 이 잔약한 자질로 하여금 남다른 은혜를 입게 하심입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번국에서 선명하면서 더욱 제후의 도리를 경건히 하겠으며 강령하시고 수하시도록 항상 황령을 축원하겠습니다 하였다. 그 박물표에 이르기를 황제의 고뇌가 더욱 깊어서 특별히 남다른 은혜를 입었습니다. 토의가 비록 박하나 에우라지 사례하는 정성을 다 낼 뿐입니다. 삼가 황새저포 10필, 백새저포 10필, 흑새마포 20필, 황하석 10장, 만화석 10장, 잡채와 승 10장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재주가 정하지 못하고 명반도 매우 적으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임을 살피시고 우러러 향상의 의례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황태의 예물은 홍새저포 10필, 백새저포 10필, 흑새마포 10필이었고 중궁의 예물은 홍새저포 10필, 백새저포 10필, 흑새마포 10필이었다. 황태자에게 사례하는 전문에 이르기를 우러러 저희에 높이 계시면서 황제의 모유를 가까이에서 도우시며 회유하시는 데 어질고 돈독하게 하시고 황제의 은택을 인도하여 펴시니 마음에 깊이 새긴들 어찌 그치겠으며 몸이 가루가 된다 하여도 갚기가 어렵겠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잔약한 자질로서 멀리 먼 변방에 처하여 다행히 성대를 만났으나 오로지 지병의 의례만을 알 뿐인데 큰 은혜를 잘못 입어서 제사의 내려주심을 받으니 몸을 어루만지면서 스스로 기뻐하고 온 나라에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대개 황태자께서 덕이 갖추어져 온화하고 빛나며 성품이 훌륭하고 위대하여 공이 황제를 도와 정치하는 데 더욱 나타나며 마음이 항상 황제를 순종하고 받들기에 간절한 때를 삼가 만나서 드디어 패봉으로 하여금 남다른 은혜를 입게 하였습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길이 접역의 번리가 되어 항상 용루에 거듭 축수 드리겠습니다 했다. 예물은 백새저포 20필, 흑새마포 20필이었다. 광비는 예물을 담는 광줄이다. 명반은 물목이고 향상은 공물을 바치는 것이다. 집양은 토공을 바치는 것이다. 제사는 예물을 상자에 넣어두는 것이고 접역은 우리나라의 별명이다. 예부터 가자미가 많이 잡혔다 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용류는 황태자의 궁전을 말한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3월 1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호원에 나아가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3월 19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명하여 영산에 부처 한 이진규를 석방하였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3월 20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이승평을 지중추원사로, 어효첨을 형접 참판으로, 윤사분을 공조 참판으로, 유수를 동지중추원사 겸 전라도 병마 도질제사로, 심기를 인수부 윤으로, 김수온 곽연성을 한승부 윤으로, 윤사윤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민근을 동지중추원사로, 조회를 행첨지중추원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2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호원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2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충청전라 경상도 도순문 진혈사 한 명의 계번에 의가에 아뢰기를 지금 하삼도의 한량인의 수를 상고하건대 경상도가 1156인이요 전라도가 458인이요 충청도가 573인인데 모두 나이 장년이고 부유하게 살면서도 벼슬길이 넓지 못하여 외방에서 한가하게 놀고 있습니다. 청가대 위의 항목의 사람들을 6회로 나누어 호익 위라 칭하고 호분 위에 속하게 하되 따로 산관 최아직을 마련하여 경상도는 6품 4인, 7품 6인, 8품 7인, 9품 9인으로 하고 충청도 전라도는 각각 6품 2인, 7품 3인, 8품 4인, 9품 6인으로 하고 번상한 지 3년 뒤부터 시작하여 4일을 계산하여 1년에 양도목하고 6품으로 한정하여 제수 거간하게 하소서. 또 여러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항상 무휴를 더하게 하고 잡된 요역을 면제하게 하고 벼슬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들어주고 만약 본위에 속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도질제사가 계문하여 본조에서 모름지기 즉시 나누어 붙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호분이는 5위 가운데 우위 문족 못년 1451년에 베풀었는데 족친위, 친군이, 팽배가 이에 속하고 중, 좌, 우, 전, 후의 5부로 나누고 평안도의 각진에 군대가 부속되어 있었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22일 갑진 세 번째 기사 평안 황해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명나라 사신을 맞이할 때 산대 날에는 옛날 그대로 하게 하되 만약 날짜가 임박하여 갑자기 준비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거든 다만 채붕 날에만을 베푸도록 하라 하였다. 산대 날에는 나라의 큰 경사나 유명일에 잡기의 침범을 물리치기 위하여 궁중이나 행행 앞길에서 행하던 가면놀이이다. 채붕은 임금이나 중국 사신이 지나가는 길목에 오색실이나 헌급으로 장식하던 가교와 같은 장치이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2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경혜류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니 종친제주 승지들이 입시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2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사생들에 나아가서 좌의정 강맹경 우찬성 권남 반중추원사 홍달성 병조판서 한명의 예조판서 홍윤성 승지 등을 인견하고 명나라 사신을 접대할 의뢰를 의논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2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사례기를 통례무는 조정의 의뢰를 맡아 봉으로 그 관계하는 바가 가볍지 아니하니 청그대 승문원의 예의에 의하여 동반 서반임을 논하지 말고 겸관으로 차임하여 보통 때에는 각각 그 관사에 근무하다가 무릇 조화 조참 때에는 통례문의 직사에 이바지하게 하소서니 또 아뢰기를 상서사에서는 대보와 마패, 표신의 출납을 관장하니 구임의 관원이 없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청가대 이원의 관원을 구임으로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마패는 직경 10cm가량으로 만든 구리쇠의 둥근 패이다. 한쪽에 자호와 연, 월, 일을 새기고 한쪽에는 말을 새기었다. 말의 수는 한 마리로부터 10마리까지이고 대소 관원이 공사로 지방에 나갈 때 영마를 징발하는 표로 썼다. 구임은 하나의 관직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제도이다. 대개 일정한 기간에 되면 채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한 관직에 하나에 구임시켰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2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온봉현감 이성이 백금으로 만든 옛 그릇을 얻어서 바쳤는데 그 무게가 한근 2냥중이었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3월 25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충승당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니 종친 제추가 입시하였다. 내금이 사복에게 명하여 좌우로 나누어 사후하게 하고 외 혹은 피고 여문을 인견하고 수를 내려 주었으며 또 저포 천리 일영 면포 단천리 면포 단스바 앞두록 면포 단직선 마포스바 일영 주포 다스비를 내려주었다. 전 보승군사 최청강을 부려서 사후하게 하였는데 예조판서 홍윤승이 천거한 자였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3월 25일 정미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원효연 도질제사 구치관에게 유시하기를 야인이 와서 복종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책이니 경들은 많은 홀로 알라. 그러나 중국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사신이 되돌아갈 동안 건주의, 야인 등이 내주하는 경우에는 올려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그들에게 다 이르기를 너희들의 정성은 나라에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중국에서 비난하기 때문에 성상께서 보내지 말라고 명하셨으니 너희는 이 뜻을 알라 하고 행리양과 소금장을 주어서 돌려보내라 하였다. 행리양은 길 가는데 필요한 양식이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3월 25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이승선을 호조판서로 권준을 지중초원사로 조승문을 이조참판으로 권지를 인수부 윤으로 신석주를 한승부 윤으로 윤은을 호조참의로 김철애를 병조참의로 이승소를 형조참의로 권은을 공조참의로 윤자운을 도승지로 김지를 조하승지로 정식을 우승지로 이극감을 좌부승지로 이교윤을 우부승지로 성임을 동부승지로 황치신 김수온을 행첨지 중초원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3월 29일 기용 첫 번째 기사 행놀이하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3월 27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조화이정 강맹경 좌참찬 박중손 예조판서 홍윤성 형조참의 이승소 좌부승지 정식 우부승지 이교연을 시관으로 삼고 대책의 글자를 친히 짓기를 호구와 군적은 나라의 중대한 일이나 국가에서 옛부터 분명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분명하여지겠는가. 그것을 자세히 진술하라. 내가 장차 친히 보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3월 27일 기유 세 번째 기사. 모화관의 거동하니 종친 제추 승지 등이 어가를 수정하였다. 무고에서 진의 부위 장효손 등 28인을 취하였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3월 27일 기유 네 번째 기사. 원접사 박원영이 치계하기를 이달 3월 24일에 명나라 사신이 의순관에 이르러 이르기를 10일 내에 왕경에 당도할 것이니 도로의 이수를 써서 오라 하므로 신이 청하기를 참노가 험하고 머니 이와 같이 급하게 속행할 수 없다 하고 또 진감 고윤이 참마다 머무러 쉬었던 일을 설명하니 명나라 사신이 대답하기를 우리 형체는 진감 고윤과 같지 않고 또 황제께서 정한 기간이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그 사목에 이르기를 1. 왕을이 사람을 물리치고 통사 수산에게 이르기를 나와 상사는 같은 흠차사신인데 그는 남인이고 나는 향인이다. 모든 일을 매양 그에게 양보하는데 그는 본래 교만하고 일을 많이 차고한다. 전하께서 모름지기 이 뜻을 알고 잘 대우하여 달라 하였습니다. 1. 진가유가 말하기를 왕서반은 통사의 예인이 진감 고윤에 비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1. 선의사 황치신이 인정으로 물건을 주니 진가유가 말하기를 전하 후에 깊이 감사합니다. 하나 다만 나는 집을 떠난 일이 얼마 되지 않으니 의복을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만약 연회의 음식이라면 마땅히 받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황치신이 다시 청하니 대답하기를 내 평생에 실오라기 하나 남에게 받지 않았다. 전하의 후에 깊이 감사한다 하였고 왕어른 말하기를 진대인이 받지 않았으니 내가 받는 것도 불가하다 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1. 진가유가 말하기를 왕경에 이르러 5일 동안 머무르고 곧 돌아가겠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의순관은 사신을 맞이하고 보내기 위하여 의주에 설치한 관이다. 왕경은 서울을 말한다. 상사는 정사이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3월 2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파정항에 사는 천호 동아라스를 본처의 부만으로 파정항의 도지위 심이시합을 본처의 만호로 건주에 사는 지위 왕거다 왕고니를
본초의 부만으로 여오에 사는 부만호 김영류를 본초의 만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3월 29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충성전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니 종친과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세조실록 16군 세조 5년 4월 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문과예 고태정 등 33인을 뽑았다. 처음에 시관이 민수를 제1등으로 삼았는데 임금이 고태정의 책문을 보고 비답하기를 재주가 뛰어났으니 제1등에 둘만하다 하였다. 첨지중추원사 권반이 정과의 제5등에 합격하였다. 옛 제도에는 관이가 정상품에 이르는 사람은 고신을 환납해야만 과거에 나아갔는데 이번 과거에는 권반이 고신을 환납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특명으로 환납하지 말도록 했다. 정과는 문과나 무과의 제3등으로 합격한 23인을 말한다. 경국대전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문과 1등 3인, 을과 2등 7인, 병과 3등 27인을 정과라 부르고 무과 1등, 2등, 3등으로만 부르는 등 통일되지 않았었는데 경국대전이 완성될 무렵부터 문무가 1등 3인을 갑과 2등 7인을 을과 3등 27인을 병과로 통일하여 부르게 되었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왕을이 도중에 병이 나니 대사성 송처금을 보내어 너희 양희를 거느리고 가서 무난하게 하고 별선위사인 좌승지 김지를 개성부에 보내었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명하여 조안효와 성이건 등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3일 갑인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별선위사인 도승지 윤자운이 치게 하기를 이달 13일 28일에 가평관에 도착하여 진가유에게 예물을 선사하니 진가유가 말하기를 이미 전하의 후인은 알았습니다 하고 하면서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왕을에게 예물을 주니 왕운이 말하기를 상사가 받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감히 받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3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이친을 서원윤으로 이합을 고승윤으로 이정을 영천윤으로 이의를 원천윤으로 이영을 나간윤으로 이준을 기승윤으로 김할 권반을 행첨지중추원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하향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였다. 하향제는 나라에서 제사 여름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때가 바야흐로 씨앗을 뿌릴 시기인데 명나라 사신이 마침 이르게 되니 관찰사 수령들이 필시 진대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또 농사 짓는 일을 알지 못하고 다만 기한을 작정하여 씨앗을 뿌리게 한다면 반드시 농사를 방해하게 될 것이니 속히 이 문화에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지금 오는 두목 진혼 진명과 상사의 가인 소승과 왕 서반의 가인을 접대하는 것을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전교하기를 특별한 예로서 접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의정부에 의논하라 하였다.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진훈이 만약 상사의 친아우란 마땅히 등급을 더하여 접대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7일 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혈에 나아가 관사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8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모하간에 거둥하여 칙서를 맞이하고 권정전에 이르러 칙서예를 받고 행례하기를 의식대로 하고 칙서하였다. 칙서에 이르기를 요사이 변장의 주고를 듣건대 건주 삼위의 도둑 고납합과 동산 등이 사사로이 왕의 나라에 나아가서 상사를 가수 얻어가지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것을 비록 전하는 말로 그렇지만 반드시 형제에게 의심할 만한 것이 있다. 더구나 국왕은 중국 조정의 동번이 되어 왕의 선대 이래로 대대로 충정을 돈독히 하고 예의를 공손히 지켜서 일찍이 사사로이 외인과 더불어 교통하지 않았는데 어찌 왕에 이르러 이런 일이 있는가?
유제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칙서를 가지고 가서 왕에게 계유하니 왕은 마땅히 스스로 반성하여 만약 이런 일이 없다면 그만이겠지만 과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왕은 속히 이를 고쳐야 한다. 만약 저들이 스스로 오더라도 또한 마땅히 거절하여 각기 본분을 편안히 하고 각기 경토를 지키자고 타일러서 혹시 스스로 불안한 상태를 만들어 후회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왕에게 있어서는 더욱 마땅히 예절을 지키고 법을 지켜서 혐의를 멀리 거두며 전열을 계승하여 좋은 명성을 보존해야 할 것이니 왕은 이를 삼가라 하였다. 임금은 전에 올라가서 진가유와 더불어 행례하고 또 왕을에게 행례하려고 하니 진가유가 말하기를 왕 서반은 부사가 아니고 곧 험차 통사이니 같이 행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였다. 왕을이 남쪽 가까이서 서북을 향하여 행례하니 임금이 동쪽을 향하여 답변하였다. 왕을이 빨리 걸어서 나간 임금이 진가유와 더불어 다례를 행하고 예조판서 홍윤성이에게 명하여 동량에 나가서 왕을과 더불어 다례를 행하게 하였다. 진가유가 왕을로 하여금 말을 전하기를 중국 조정에서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야인이 변장에게 보고한 것을 변장이 사람을 시켜 복심하여 아래 까닭으로 이런 칙서가 있은 것입니다. 기구은 대대로 예의를 지키고 전하께서 현명하신 것은 천하가 함께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 바다에 표류한 전량을 운반하고 인구를 해송하였고 일본의 조현도 또한 아울러 주달하는 중국 조정에서 전하의 충성을 매우 기뻐하고 있는데 지금 듣건대 곤납합과 동창 및 여러 야인 관직을 받고 또 궁검과 안마를 받았다고 하니 이 때문에 의심하는 것뿐입니다. 임금이 김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기를 지금 칙지를 보고 또 대인의 가르침을 받았고 상세히 알았으니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숨기겠는가. 곤납합과 동창 등은 일찍이 본국의 관직을 받았다. 이만주의 아들 사오이는 자주 내왕하였는데 그 아들 이래는 지난날에도 왔다가 돌아갔다. 이 무리들은 얼굴은 사람이나 마음은 짐승과 다름이 없으니 만약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곧 변방의 헌단이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부득이 이를 들을 대우해 온 것이다. 하니 진가유가 말하기를 중국 조정에서도 또한 이 무리들의 헌단을 쉽사리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짐승과 같아서 관직을 받았는데도 명년에 관직을 받으려 하여 욕심이 한이 없는 것은 중국 조정에서도 아는 바이나 다만 중국 조정의 의도는 이 두 사람이 일찍이 중국 조정의 도독의 직사를 받았는데 전하께서 또 관직을 더 주신다면 도리에 미안하게 되니 다만 이 한 가지 절차일 뿐입니다. 지금 주번에 모인 모월 모일에 와서 모직과 모모의 상무를 바꿔서 모일에 돌아갔다고 명백히 가르쳐 주문한다면 중국 조정에서 마땅히 저 사람들에게 신칙하여 다시는 교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감히 다시 오지 못한다면 곧 이것은 조선의 복입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듣건대 그들이 모두 와서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기를 이만주의 아들 이두리가 요사이 이곳에 와서 거주하기를 원했으나 들어주지 않고 돌려보냈다 하였다. 진가유가 말하기를 주본에도 또한 모름지기 명백히 갖춰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대인의 지시와 같이 하나하나 갖춰 주문하겠다. 또 우리나라는 서북 쪽은 야인과 연해 있고 동남쪽은 외인과 가깝게 있다. 일본국은 서로 거리가 멀어서 왕래가 드물지만 대마도 일기도 배가대도 등 세 개의 섬의 외인이 자주 변방의 현단을 일으키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득이하여 그들의 토색에 따라 쌀과 배를 주니 번거로운 비용이 적지 않은데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의 세세한 일을 어찌 알겠는가. 지금 야인을 응접하는 것도 또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뿐이다 하였다. 임금이 태평간에 거둥하여 하마연을 베푸려고 하는데 명나라 사신이 사양하므로 임금이 구우지청하니 명나라 사신이 나와서 임금이 그와 더불어 행례하였다. 임금은 서벽에 앉고 진가유는 동벽에 앉고 왕월은 동벽에서 조금 물러나 남쪽에 가까이 앉았다. 음악이 연주되고 다례를 행하였다. 임금이 술잔을 돌리고 영대군 이염, 의창군 이공, 의평군 이관, 좌의정 강맹경, 병조판서 한명엽, 형조판서 박원형, 예조판서 홍윤성이 차례로 술잔을 돌렸다. 진가유가 말하기를 주번의 초구를 보고 싶습니다 하니 임금이 대답하기를 대인이 곡진한 지시를 받았으니 내가 매우 감사하고 매우 감사하다. 상가마땅히 명령대로 하겠다 하였다. 진가유가 말하기를 듣건대 곤납합에게는 정헌대부의 직사를 제수하였고
동창으로 이름을 고쳤는데 또한 정헌대부에 제수하였다고 하니 이와 같은 간직을 제수한 사람은 두 사람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모름지기 주본에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어리천모가도 또한 일찍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대답하기를 어리천모가는 일찍이 기억할 수가 없으니 마땅히 이를 상고해 보겠다. 동창은 먼저 온 칙사에도 모두 동창이라고 일컫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그 이름을 고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본의 초구를 갖춰 대인에게 보도록 하겠다 하였다. 잔치가 파하자 궁궐에 돌아와 도승기 윤자 운과 행 참치중주 원사 김아에게 명하여 인정의 의복 포자 잔물을 가지고 가서 명나라 사신에게 나누어 선서하니 정가유는 받지 않았으나 왕흘은 받으면서 말하기를 상사가 받지 않으니 내가 드러나게 받기가 어렵습니다. 강가에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다만 백저포 철이기 둘, 백초 삼마 한 벌만 받았다. 두목에게 아청면포 단월령을 각각 한 벌을 주니 모두 이를 받았다. 동부는 동방의 제후의가 전열은 전대의 공훈이고 험차 통사는 황제가 보낸 통역관이고 달에는 외국의 사신을 맞아 임금이 차를 대접하던 의식이다. 토색은 억지로 구함이고 인정은 베스라치에게 주던 선물을 말한다. 세조실 16권 세조 5년 4월 8일 기니 두 번째 기사 간경회를 내불 땅에서 베풀었으니 부처의 생일을 위해서였다. 간경회는 불경을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읽던 독경의 모입니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조아이정 강맹경과 우승지 김질이 명나라 사신에게 문안하였다. 이날부터 날마다 승지와 재상 각기 1인씩을 보내어 문안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간에 거동하여 잔치를 베풀어 명나라 사신을 위로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9일 경신 세 번째 기사 도승지 윤자 오늘 보내어 명나라 사신에게 안장 갖춘 말 각각 한 필 궁시 일부 유지석 2부 후지 10권 유연목 5정 황필무 70지를 선사하니 다만 안장 갖춘 말은 받지 아니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9일 경신 네 번째 기사 함길도 관절사 하무치가 도질제사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납사 타포 각 1령씩을 보내고 도잔치를 내려주니 경은 도제찰사 신숙주와 더불어 같이 즐기라 하였다. 또 신숙주에게 유시하기를 전일에 유시를 내릴 적에는 혹시 명나라 사신이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명나라 사신이 이미 서울에 들어왔으니 경의 돌아오는 것은 경의 마음에 달려있다. 경의 하는 일을 내가 어찌 보치하겠는가. 다만 일기가 점차 두고진데 경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생각하니 나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지금 나의와 신을 보내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하였다. 또 잔치를 내려주어서 멀리 위로하였다. 나의는 얇은 비단옷을 말한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행지사 여권사 김유래가 칙스를 받으러 명나라에서 돌아오니 임금이 모하간에 거동하여 칙스를 맞이하기를 의식도록 하였다. 칙서에 이르기를 주문을 보니 등주의 군인 장승 등이 해선을 타고 요동의 관문에서 상사하는 포화 초정을 운반하다가 갑자기 풍파를 만나 배가 부서져서 표류하였는데 왕의 나라 경계에 이르러니 전의 항목의 포화 초정을 건네주어 왕이 즉시 사람을 시켜 현재의 수량들을 운반하여 의주 압록강가에 이르러 요동도사에게 보고하여 받도록 하고 총기 쇠경 등 45인에게 의복 식량 노자 강령을 주어서 먼저 보내 요동도사에 가서 서로 나누게 하는 등의 까닭으로 왕이 중국 조정을 성심으로 공경하는 뜻을 자세히 볼 수가 있으니 진실로 좋게 가상하였다. 지금 사신이 돌아가므로 특별히 칙서를 반포하여 권장하여 혼유하니 왕은 짐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으라 하였다. 또 칙서에 이르기를 예부에서 상주한 왕의 자문을 보니 일본국의 차인 노원 등이 왕의 나라에 와서 전언하기를 국왕원의 정의 말이 먼저 번에 차견해 보낸 진공사인이 신뢰를 했는데 중국 조정의 언유를 입어 노아 돌려보냈습니다. 이미 본인에게 과제하고 지금 사람을 시켜 북경에 나가서 사죄하려고 합니다고 하는 등의 이유를 말하고
그러나 본국이 바다의 모퉁이에 공벽하게 있어서 북경에 가기가 매우 길이 멉니다고 하지만 그 사정의 진위는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반드시 그 실정을 알아낸 연후에나 믿을 수 있습니다 하였으니 칙스가 이르거든 왕은 즉시 본국에 온 사람 노원 등을 잡아서 전항의 전언하는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라. 과연 진실이고 거짓이 없다면 원의정에게 보내어 조정해서 그대가 이미 계가 천선하의 공손히 직공을 이행함을 잘 알고 있으니 증거하여 건운오성하고 대체를 알아. 통달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신을 삼아 내조하도록 하되 그 통사도 또한 모름지기 건신하여 예절을 아는 인원을 뽑아서 반송해야 할 것이며 더욱 모름지기 경계와 약속을 엄하게 더하여 왕래하는 중도에서 사건을 발생시켜 사람들을 소란시킴을 허용하지 말게 하라. 만약 혹시 그전처럼 법을 범하여 무례한 짓을 하면 재물을 누락질하거나 관부를 기만하고 능멸한다면 죄는 반드시 용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왕은 그것을 자세히 실을 살펴서 사리에 맞게 시행하고 소리에서 간략히 하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포와 초정은 면포와 손 및 중국 교초의 괴미를 말한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0일 신유 두번째 기사 판내시부사 전균에게 명하여 육보, 건어, 해체, 성자, 청밀 등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명나라 사신에게 나누어 주니 진가유는 받지 아니하였으나 왕월은 받았다. 진가유와 왕월이 한강을 유람하니 관반인 박원영 조효문과 우찬성 권남 예조판서 홍윤성 행 첨지중추권사 김수원이 따라서 갔다. 임금이 도승지 윤자운과 자부승지 이극감에게 명하여 선언을 가지고 가서 명나라 사신을 위로하게 하였다. 제천정에 올라서 현판의 제영을 두루 살펴보고는 여러 제상들과 더불어 다례를 행하고 배를 타고 물 위에 띄었다. 도감에서 잔치를 베푸고 사옹방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바지 안에 명나라 사신이 매우 즐거워하였다. 강물을 따라 내려와서 용산강에 이르니 윤자운 등이 또 별선온과 찐양, 돼지, 기러기, 오리를 공개하였다. 가을 두봉에 이르러 잔치를 베풀었는데 판중추원사 홍달손이 명령을 받들어 선온과 별하정을 가지고 왔어. 명나라 사신을 위로하면서 서로 더불어 술을 마시고 즐기고 파하였다. 진가유가 묻기를 누가 김수원 재상입니까? 아니 좌우에서 김수원을 가리켰는데 평소부터 김수원이 시를 잘 짓는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관반은 외국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태평관이나 동평관에 임시로 파견하던 관원이다. 정산품 이상으로 임명하였다. 접반사이다. 제영은 제목을 붙여서 지은 시다. 별선호는 임금이 특별히 내려주는 궁중의 술이다. 별하정은 중국 사신에게 매일 주는 음식물을 이끄는 말이다. 인종시록 제2권을 보면 중국 사신이 있는 곳에 항상 일정하게 지공하는 물건 외에 따로 음식물을 날마다 보내주는 것을 별하정이라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0일 신유 세번째 기사 왕물이 큰 거울을 요구하니 공주에 명하여 거울을 주저하여 주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0일 신유 네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이 관반 박원영에게 이르기를 내가 12일에 회정하려고 합니다. 아니 박원영이 말하는 회정이 너무 빠릅니다. 전하께서 이를 들으시면 반드시 실망하실 것입니다 하였다. 진가유가 말하기를 13일도 좋으니 사람은 시게 요동에 치부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0일 신유 다섯번째 기사 임금이 이진규의 고신을 돌려주도록 명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1일 임술 첫번째 기사 임금이 강령전에 나아가서 조의정 강명경 병조판서 한명에 좌창성 황수신 우창성 권남 좌찬찬 박중손 공조판서 이변 호조판서 이승손 예조판서 홍윤성 이조천판 조성문 인수부 윤 권지 이조첨이 인효인과 승지 등을 인견하고 주본의 절목을 의논하도록 하였다. 행첨지 중추원사 김하와 도승직 윤자운에게 명하여 태평관에 가서 명나라 사신을 청하여 오도록 하고는 임금이 건정문 밖에 나가서 서로 업하고 인도하여 사정전에 들어와 앉아서 다례를 행하였다. 임금이 술잔을 돌리고 영흥대군 이염, 의창군 이공, 익형군 이관, 강명경 한명회
판중추원사 홍달선, 병조참판, 김순 등이 차례로 술잔을 돌렸다. 임금이 명하여 주본의 초고를 명나라 사신에게 보이게 하니 진가유가 이를 읽고 두 선의자를 고치면서 말하기를 중국 조정과 일체이니 감히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박원영과 김하가 묻기를 본국의 4대 문서의 자체는 예로부터 모황운을 사용하는데 이제 홍무정운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갑자기 고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진가유가 말하기를 홍무정운은 현재 모두 통용하고 있는데 자획만 바르다면 비록 홍무정운이 아니라도 또한 무방할 것입니다 하였다. 모황운은 송나라 강산 사람 모황이 지은 정주 예부 운락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홍무정운이 들어오기 전까지 널리 통용한 운서였다. 홍무정운은 양나라 심약의 제정으로부터 800년간 사용하여 온 사성의 체계를 일체 북경 어문의 표준으로 해서 개칭한 책이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김화와 윤자운에게 명하여 태평관에 가서 명나라 사신에게 흑마포와 백저포 각각 20일, 인삼 30건, 종불자 환불을 주니 진가유가 굳이 사용하였다. 왕물은 받고자 했으나 진가유가 이를 알 것을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제가 어찌 사용하겠습니까? 청컨대 의주에 보내주십시오 하였다. 아이고 나쁜 두목에게 백저포 천리 각각 1량, 도자 각각 1부, 유롱 각각 5벌, 선자 각각 10파, 유지석 각각 1부씩 주고 따로 두목 2인에게 선자 각각 5파, 유지석 각각 1부, 황모필 각각 10지, 묵 각각 5정, 백지 각각 20권씩을 더하여 주었으나 진가유가 이를 말려서 모두 받지 아니하였다. 종불자는 말갈기로 된 먼지털이었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0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판내시브사 전균에게 명하여 녹비, 농미, 육보, 건어, 건균, 호도, 보거젓, 언구어젓, 해의, 감태 등의 물품을 가지고 명나라 사신에게 주게 하니 진가유는 받지 않았으나 왕은 이를 받았다. 두목에게 육보, 건어, 어자 등의 물품을 주니 두목이 감히 마음대로 받지 못하므로 김자안으로 하여금 진가유에게 알리니 진가유가 승낙하지 않다가 한참 후에 말하기를 다만 몇 가지 물품은 받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건규는 마른 버섯이고 해의는 김이고 어자는 물고기 젖을 말한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0일 개해한 두 번째 기사. 연탁을 여러 제추에게 내려주니 우승기 김지를 보내어 다녀오도록 하였다. 연탁은 연회의 탁자이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0일 개해한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극배가 박규생을 잘못한 한이를 가지고 상서하여 사직하며 이르기를 신은 성품이 본래 혼미하고 어리석은데 임무가 중하니 감당하기가 어려워 명을 받은 이래로 주의하러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힘써 종사하며 항상 스스로 책령하였습니다. 지난번 길생의 집 강도를 추국할 때 차사원인 삼가 현감 김효 영과 단성현감 유말순 등이 처음에 박규생을 주모자로 하여 공초를 받았는데 함양군사 이향무와 의령현감 윤자영 등의 고복도 또한 같았으며 신이 친히 신문할 때를 당하여 도적질을 한 모양과 작물을 분배한 수량의 말이 다름이 없었습니다. 신이 또한 사정을 듣고 살피는 일에 어두워서 응이 조사하여 밝게 해서 실정을 알아내지 못하여 성상의 염려를 초래하였으니 신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뻔뻔스러운 얼굴로 직사에 나아가니 마음이 실로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빌건대 신의 관직을 파면시켜서 신의 혼미하고 무망한 죄를 바르게 하소서니 유서로 대답하기를 실수는 경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곧 수령의 과실이니 혐의스럽게 여기지 말고 관직에 나아가라 하였다. 청년은 군자가 두려워 몸을 수양하는 일이다. 고복은 사죄에 해당하는 죄인의 오간을 재심합니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윤자운을 보내어 다시 주본의 초구를 명나라 사신에게 보이게 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의 관원이 태평관에 가서 명나라 사신에게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였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3일 갑자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두요 채차사 신숙주가 치게 하기를 마상합등이 올미거 올즈캅의 육첩은가와 남룰 올즈캅의 호토 나역합 등을 데리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처음에 아무도 없는 땅을 7일 동안이나 가서 비로소 올미거 수가대의 집에 도착하니 수가대는 처자를 거느리고 산골짜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또 가다가 남룰 오합의 집에 도착하니 하여 기숙했는데 오합이 마침 있지 않으므로 그 가인으로 하여금 수가대를 불러오게 하여 다음 날에 사의를 개설하고 글을 주어서 재성에게 널리 전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다가 수가대가 있는 곳을 지나니 수가대의 두 아들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필시 간첩일 것이다 하고는 활시를 잔뜩 당기면서 서로 마주보는데 마상합 등이 성상의 명을 개설하자 곧 그만두었습니다. 수가대가 두 아들을 거느리고 남룰 아라합의 집에 도착하니 수가대가 사람을 시켜 먼저 아라합에게 보고하니 갑옷 입은 기병 5, 60명을 거느리고 길에서 나와 맞이하여 성상의 명을 꾸러 앉아서 듣고 그를 받고 말하기를 우리들이 들으니 유상동합이 지난해 겨울에 서울에 올라가서 개청하여 오진 군사 500여 명이 장차 다시 올 것이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모두 가족을 산골짜기에 옮겨두고 모두 무리를 모아서 보복하기를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성상의 명령을 들으니 은혜가 생각 밖에서 나왔는데 누가 명령을 듣지 않겠습니까? 하고는 이내 길 위에 서서 스스로 술잔을 돌려 마상합 등을 공개하고는 아라합이 그 집에 가서 유숙하기를 청하여 공개하여 접대한 매우 후하였으며 또 1일 동안 머무르기를 청하였습니다. 또 4일 동안은 가서 올미거의 육첩은가가 사는 곳에 도착하니 가옥이 불에 타서 모두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육첩은가가 산중으로부터 와서 쌀을 가져가기에 야단기 등이 있는 곳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유상동합이 개청하여 오진의 군사가 장차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전하여 듣고 모두 아모라 홀아아 등지로 옮겨갔는데 이곳과 거리가 5, 6일 노정입니다 하였습니다. 마상합 등이 글을 주니 육첩은가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우마와 가재를 모두 약탈당했으니 처자가 매환할 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다만 병력을 많이 하여 보복할 뿐이니 이미 여러 곳에서 군사를 청하여 5천여 명을 얻어서 초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성상의 교지를 듣게 되니 마땅히 가서 명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야단기 등도 이 말을 듣는 다음에 또한 마땅히 올 것입니다. 하고는 곧 그 아들 송우로 하여금 그를 가지고 가서 야단기 등을 타이르게 하였습니다. 육첩은가는 곧 따라와서 3일 동안을 가서 아라합의 집에 돌아왔는데 또 1일 동안은 머무르며 위로하였습니다. 아라합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평소부터 대국에 순종을 다 하였는데 요사이 이 무리들과 서로 원수가 되었으므로 감히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은혜를 베풀어 옆이 여기심이 이렇게 지극하나 기후가 바야로 덥기 때문에 노인이 능히 몸소 갈 수 없으므로 가인을 보내어 대행케 하려고 합니다 하고 이에 호토로 하여금 토물을 가지고 따라오게 하였습니다. 또 한낮을 동안을 가서 오합의 집에 돌아와 기숙하니 아라합의 형 소운가의 아들 파수가 와서 공개하면서 말하기를 나의 아비는 지난해 대국의 부녀 내은의 장옥과 가재를 사서 돌려준 공으로서 관직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어서 그 장자 나역합으로 하여금 토물을 가지고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또 6일 동안을 가서 야춘의 마상합의 집에 돌아와 1일 동안을 머무르고 또 1일 동안에 가서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고하였습니다. 신은 즉시 올량합과 알타리 여러 초장을 불어서 이달 초 6일에 원건이 다 모여서 올미거와 육첩은가와 더불어 서로 보고 면전에서 화해하도록 하였고 또 장차 야단기 등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서 화해를 청종하고 차차로 수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육첩은가의 아내와 아들 사인이 사로잡혀서 이곳에 있는데 그 아내는 아기를 베고 왔으나 지금은 이미 아이를 낳았습니다. 신이 가만히 헤아려 보건대 이제 육첩은가가 올량합의 소다합이란 자를 친히 죽였는데도 오히려 명을 듣고는 즉시 왔으니 그 나머지는 두목의 오는 것을
것은 의심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바야흐로 반은 의심하고 반은 믿는 사이에 있으므로 육첩은가의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제 육첩은가의 처자를 돌려주지 않고서 헛되이 돌아가게 하고 나머지 사람을 부른다면 저들의 의심만 더 할 것이고 그 처자를 다 돌려보낸다면 바라던 것을 이미 다 얻었으므로 그들이 오는 것이 혹시 더딜 것이니 내 아들은 남겨두고 다만 그 아내와 젖먹이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나머지 사람에게 알리게 하고 또한 이로써 증거를 삼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그들을 초래한 것이 반드시 효력이 있고 빠를 것입니다. 신이 육첩은가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누군들 허물이 없겠는가? 허물이 있어도 능히 고친다면 또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제 너가 나에게 행실을 고치고 순종을 다하여 장차 동료들과 더불어 함께 와서 명령을 듣기로 허락했으니 사내가 한번 승낙했으면 그만인데 내가 어찌 너의 마음을 의심하겠는가? 다만 너가 처자를 다 거느리고 간다면 능히 멀리 이르지 못할 것이고 또한 독신은 형세가 어려울 것이므로 지금 우선 너의 아내와 젖먹이만 돌려보내니 너가 빨리 돌아가서 다시 나머지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내 아들은 내가 마땅히 후하게 고휼하여 기다릴 것이다. 우리 성상께서는 일시 동인하시어 이왕에 잘못한 죄악은 기억하지 않으시니 너가 행실을 고쳐서 명을 듣고 또 초래하는 일에 노력한다면 성상께서는 반드시 칭찬하실 것이다 하니 육첩은가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말하기를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였습니다. 또 마상합 등 3인으로 하여금 고송하도록 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을 초래하였으니 화친하는 일은 대개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신이 전후의 저들과 이쪽에서 서로 이야기한 것과 여러 곳의 서계의 여러 가지 절목을 낱낱이 도우질제사 양정에게 부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신은 저길에 출발하여 서울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아라합과 파수도 모두 우리나라를 존경할 줄을 알고 사인을 후하게 대접했으니 그 마음을 칭찬할 만합니다. 그곳의 사인도 거절해 돌려보내어 그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으므로 신이 도질제사에게 입문하여 그들을 후하게 대접하여 올려보내게 했습니다. 또 지난날 29일에 니마차 올적합의 대호군 우두가 휘하 10명을 거느리고 전일에 가상합이 받아 간 신의 서신을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노황 전하 때 나를 불러서 관직을 제수했으므로 나도 또한 왕래하면서 순종을 다했는데 중간에 끊어진 지가 12여 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성상의 은혜와 위력이 먼 곳까지 전파되었으니 누가 순종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감히 스스로 이르지 못하였을 뿐인데 이제 또 서신을 보내어 불러오게 하시니 성상의 은혜가 지극히 크므로 서신을 받고 그날 왔습니다 하였으므로 신이 말하기를 내가 성상의 명을 받으러 여러 두목을 불렀는데 내가 가장 먼저 왔으니 그 정성이 칭찬할 만하므로 마땅히 성상 앞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하니 우두가 말하기를 기후가 바야흐로 더워져 감으로 서울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 가을의 서늘할 적에 마땅히 와서 조연하겠습니다. 또 내가 돌아가 여러 두목들에게 말한다면 또한 반드시 서로 잇따라 내조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그를 1일 동안 머물게 하여 후하게 공개하고 그 구하는 것을 조금 주어서 보냈습니다. 세성의 두목들도 헤아리건대 장차 차차로 나올 것이므로 모두 양정에게 부탁하여 후하게 대접하고 위로하고 무마하도록 하였다. 어찰로 신 서장관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칙수를 베껴서 동봉하여 보내니 경은 이를 보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에서 많은 계책이 있어 우리를 달랠 뿐이다. 위협하려고 하여도 위협할 수 없고 내버려 두려고 하여도 내버려 둘 수 없으니 형세가 진실로 그러한 것이다. 또 경이 나누어 보낸 서기는 초무한 자치가 많이 있으니 경이 비록 돌아오더라도 북도에 돌아가서 형편에 따라 환수하는 것이 상책이다. 비록 다 환수하지는 못하더라도 중국에서 가까운 곳에는 모름지기 환수해야 될 곳이지만 그러나 형적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하니 화해의 일은 마땅히 시종 한결같이 하여 마침내 기순하게 할 뿐이다. 이 나머지 세쇠한 절목은 경의 포치에 맡긴다 하였다.
세조실 16권 세조 5년 4월 14일 얼축 첫 번째 기사 판내시부사 홍득경에게 명하여 육보, 건어, 호도, 송자, 농리, 청밀, 어자 등의 물품을 가지고 가서 명나라 사신에게 나눠주게 하니 진가, 유가 다만 농리만 받고 왕을은 모두 받았다. 또 도승지, 윤자운에게 명하여 명나라 사신에게 각각 황목필 100지, 정연묵 15정, 자석연 1면, 화족 8포, 백후지 1권, 법첩 5부를 주게 하니 모두 받았다. 화족은 그림 족자이다.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4일 얼추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간에 거동하여 잔치를 베풀고 명나라 사신을 전별하였다. 임금이 명나라 사신에게 말하기를 후문의 야인은 대대로 변방의 걱정이 되므로 조중으로부터 칙지를 받들어 위로하고 모마하여 변방의 백성을 편안케 했던 것뿐이고 우리가 초래한 것은 아니다 하였다. 이나여 한참 동안 서서히 이야기하다 임금이 돌아오려고 하니 명나라 사신이 전송해서 중문까지 이르렀다. 임금이 또 지극한 정성으로 사대하겠다는 뜻을 이야기하니 진가요가 말하기를 정성이라는 것은 대국도 섬길 수가 있고 소국도 섬길 수가 있으며 이웃나라와 교제할 수도 있으니 전하의 말이 정말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황궁하여 수거한 제출을 건정문의 서쪽들에서 공개하도록 하였다.